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의 정기적 특성 3점짜리 문제 시간입니다.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다음은 러더퍼드의 실험에 관한 글이랍니다. 알파산 산란 실험이죠. 자, 그림 가는 러더퍼드 실험실에서 사용된 장치를 위해서 본 것인데, 그림 나는 가의 실험 결과로 알파 입자가 금 박편에 입사한 방향을 기준으로 산란각 세타에 따라 검출된 알파 입자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거기 그림을 잘 보세요. 나번 그래프를 잘 보시면 산란각이 커져요. 즉 세타가 커지면은 검출된 알파 입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크게 산란된다는 얘기는, 각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힘을 크게 받는다는 거지요. 힘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는 전기력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전기력이 올라가면 산란 각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보시면, 그림 나는 가의 실험 결과로 알파 입자가 금 박편에 입사한 방향을 기준으로 산란각 세타에 따라 검출된 알파 입자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 실수는 원자가 작지만 무겁고 양으로 대전된 원자핵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으로 얻은 이론값이고, 점은 실험 데이터 값이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러면은 이론값과 실제 값이 일치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보시면 원자핵과 알파 입자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맞았죠. 니은 나를 통해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자, 보세요. 각도가 일정한 각도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죠. 연속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공간 맞았습니다. 자, 디귿 원자핵과 알파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최대값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틀렸죠. Q가 크죠. 산란각이 크니까.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 가는 보홀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양자수 n인 원 궤도의 반지름 Rn 나는 n에 따른 Rn을 반지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n이 1일 때는 반지름 R0, n이 2일 때는 반지름이 4R0, 즉 n 4R0, 그 다음에 3일 때는 9R0, 즉 양자수의 제곱만큼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일 때는 16R0랍니다. 반지름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전자는 반지름이 7R0인 궤도에서 원동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양자 상태니까 n 값에 따라서 존재하는 궤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작을수록 n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다.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중심 플러스에서부터 전자가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반지름이 큰 거고, 그쵸?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고, 그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n = 2일 때가 n = 4일 때의 16배냐. 자, n = 2일 때 전기력은요 반지름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n = 2일 때는 4R0의 그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16R0의 제곱 나오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자, 이번에 보시면 n = 2일 때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4R0예요. n = 4일 때 반지름이 얼마냐면 16R0예요. 이때의 전기력은 4R0의 제곱분의 1 요거고, 요거에 비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16R0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이거 계산하면은 16분의 1, 그 다음에 R0의 제곱 나오는 거고, 그쵸? 이거 계산하면 16 곱하기 16 R0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16 없어지니까 16배 맞았죠?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그림 가는 대전된 동일한 도체고 A, B, 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일한 도체고랍니다. 대전된 동일한 도체고 A, B, C가 X축상에 고정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B와 C의 전하량은 플러스 Q로 같고 C가 받는 전기력은 0이랍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C를 접촉시켰다가 떼어낸 후 A, B, C를 X축, Y축상에 각각 고정한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얘는 0인 위치고 D, ED, 3D, X, 플러스 Q, 플러스 Q. 이게 A고, B고, C고, 이렇게 돼 있어요. A, C, 그 다음에 ED, D, 0, B, D, 플러스 Q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플러스 Q로 갖고 FC는 0이랍니다. 즉 FC에 작용하는 R자 전기력은 0이랍니다. 이 얘기는 B가 C에 작용한 전기력과 A가 C에 작용한 전기력을 합했을 때 0이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B하고 C는 같은 극이에요. 총력 생기죠. 응? F, B, C의 관계는 총력이에요. 그러면 K, 거리는 D제곱이죠. D제곱분의 Q제곱. 자, 이거는 총력이에요. C에 작용하는 건 플러스 X방향. 플러스 X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밀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F값이 0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R자 전기력이 0이 나오기 위해서는 A는 잡아당겨야 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죠. 그쵸? A는 이거는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럼 F, A와 C 사이의 전기력은 K, 거리는요 3D죠? 3D의 제곱 QA, Q예요. 그런데 A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이거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으면은 0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K, D제곱분의 Q제곱이 K, 9D제곱분의 QA, Q예요. 요거 하나 없어지고 D제곱, K 없어지고 따라서 QA는 9배의 Q란 얘기예요. 그쵸? 크기는 9배, 전하는 마이너스.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 9Q란 얘기예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서 A가 요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B가 또 C로부터 받는 전기력, B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FC라고 할 때 그거의 비율값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거리 2대 1대 이 얼마 나와요? 루트 5 나오죠. 그쵸? 루트 5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C를 접촉시켰다가 뗐대요. A는 이거, C는 요거. 접촉시키면 마이너스 8Q, 떼버리면은 마이너스 4Q씩 되죠. 즉 C는 마이너스 4Q, A도 마이너스 4Q가 돼요. 반절 나눠질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나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번에서의 FAC, FBC를 찾아야 돼요. A와 C와의 관계는요. K, A와 C는 마이너스 4Q죠? 그거 제곱이란 말이에요. 거리는 2D.
2D의 제곱 마이너스 4Q 요거 두 개니까 제곱 해주면은 K 4D 제곱분의 16Q 제곱 없어지죠? 4K D 제곱 Q 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F BC의 관계, BC의 관계는 요거랑 관계예요. K 거리는요 루트 5D 루트 5D 요놈의 제곱 하나는 마이너스 4Q 또 하나는 플러스 Q. 자 이거죠. 이거 하면은 K 5D 제곱 마이너스 4Q 제곱. 그런데 우리는 크기를 물었으니까 이거 플러스라고 해도 되죠. 그래 놓고 FAC 나누기 FBC 값을 구하래요. AC는 이거 4K D제곱분의 Q제곱 요거는 BC는 5분의 4 K D제곱분의 Q제곱 이거 전체는 없어지고 그러면 얼마 나와요? 4분의 4 곱하기 5 하니까 5 나오지요?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시면 자, 4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나는 점전화 A, B, C가 X축상에 서로 다른 위치에 각각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각각 고정되어 있대요. B는 음전화, C는 양전화입니다. 가에서는 C의 마이너스 X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이 작용하고 나에서는 C의 마이너스 X방향으로 크기인 EF인 전기력이 작용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렵니다. 옳은 것만 찾는데 이거를 하나는 A, B, C가 오른쪽에 있고 나번은 C가 왼쪽에 있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봅시다. 4번. 가번 그림에 여기가 0이고요. A고 D 위치 있고 B고 2D 위치 있고 C고 3D 위치 있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게 F. 그런데 C를 왼쪽으로 했더니 0 위치에 놨어요. C인데 그 다음에 A가 D 위치에 있고 D 위치에 있고 B가 2D 위치에 있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극이고요. C는 플러스 극이래요. A는 뭔지 몰라요 지금. 그랬을 때 이게 왼쪽 방향으로 EF의 힘을 받는데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가번에서 자, 만약에 여기에 가에서 A가 마이너스라면 여기 B는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요.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A가 마이너스라면 A가 플러스인 C를 잡아당겨야 되죠. 그쵸? 되었어요? B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라고 했을까? B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는 C를 잡아당겨야 되니까 왼쪽으로 와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죠. 근데 A가 마이너스라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B도 잡아당기고 A도 잡아당겨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건에 안 맞죠. 그쵸? 라면 가에서 C는 왼쪽이 맞아요. 그런데 나에서는 C는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이어야 해요.
이거는 모순이죠. 그림하고 조건하고 모순이에요. 다르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A는 플러스란 얘기예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그쵸? 그러면 보기에서 기억은 맞았네요. A는 양전화. 자, 니은 전환의 크기는 A가 B의 3배냐? 전환의 크기는 A가 B의 3배냐? 한번 해봅시다. 먼저 가번 그림에서 F, A가 C에 작용하는 힘. A가 C에 작용하는 거는 A가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K, 거리는 3D죠. 2D죠. A하고 C 사이에. 2D의 제곱, 그 다음에 QA, QC예요. 이거는 오른쪽이에요. C에 작용한 게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F, B가 C에 작용한 건 서로 다른 거니까 당기는 거죠. K, 그 다음에 QB, QC, 거리는 D제곱. 자, 이거는 왼쪽이에요. 두 개를 합했을 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간 거예요. 됐습니까? 자, 크기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크기만 따져볼까요? 방향까지 따질까요? 오른쪽 왼쪽 표시를 해놨으니까 크기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값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요 값이. 되셨어요? 이 값이 더 커야 돼요. 그럼 이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절대값 요놈에서 절대값 요놈을 빼주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따라서 F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이거 알짜임이 F라고 그랬어요. F는 요거에서 K D제곱 QB QC 빼기 K 4D제곱 QA QC. 자, 요거 하면 묶어줍시다. K D제곱분의 QC는 묶여요. 그러면 QB 빼기 4분의 1 QA.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취했을 때. 요 값이 더 큰 거예요. 요 값이. 그쵸? 따라서 요게 0보다 크면 되죠. 왜요? QC는 플러스였어요. 그러면 QB에다가 요 조건이 성립되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나에서 봅시다. 나에서 얘가 왼쪽으로 가요. 얘가 왼쪽. 따라서 F A가 C에 작용하는 거 A는 플러스라고 했어요. C 플러스 밀어내야 되죠. 왼쪽으로 작용해요. K D제곱 QA QC. 이거 왼쪽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F B가 C에 작용하는 거 B하고 C는 다른 극이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당겨야 되죠. B가 C를. K 거리는 얼마죠? B하고 C 2D 요놈의 제곱 QB QC. 됐습니까? 이거를 합했을 때 EF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럼 이걸 왼쪽으로 가니까 요 놈이 왼쪽으로 작용한 힘이고 요거는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뺐을 때 왼쪽으로 작용한 힘이 EF만큼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즉 EF만큼 생기는 거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줬을 때 K D제곱 QA QC 빼기 K
4d제곱 QB QC 했을 때예요. 그런데 F가 뭐예요? F는 이거네요. F는 이거. F는 이거. 즉 F는 요거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F예요. 요 F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배에 요 2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이거 해서 전개시키면 2배의 K D제곱 QB QC 빼기 2배의 K 4D제곱 QA QC 요거가 바로 요거랑 같다는 얘기죠. K D제곱 QA QC 빼기 K 4D제곱 QB QC 이걸 넘기고 이걸 넘겨봅시다. 그러면 2K D제곱 QB QC 더하기 K 4D제곱 QB QC는 K D제곱 QA QC 더하기 2배 K 4D제곱분의 QA QC 맞죠? 자, 이거 하면은 4, 8, 9 나오네요. 4분의 9. 그쵸? 그러면은 4분의 9 K D제곱 QB QC가 되고 요거는 이거 하면은 2분의 1에다가 2분의 3 나오네요. 2분의 3 K D제곱 QA QC예요. QC D제곱 K 없어지고요. 그러면 4분의 9 QB는 2분의 3 QA 그쵸? 그럼 이거 3 요거 2 그쵸? 따라서 2분의 3 QB는 QA라고 했어요. A가 B의 몇 분이에요? 2분의 3배죠? 근데 3배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D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비션. 이거 좀 빼볼까요? 옆으로 좀 치워놓고. D급 보면 가에서 X축을 따라 C를 이동시킬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지점은 6D와 7D 사이에 위치한다. C를 이동시킨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C가 X 이퀄 6D에 있다면 여기서 이걸 적용시키면 돼요. 이거 전해량을 넣고 계산하면 돼요. 이거 하면은 2QA가 3QB란 얘기죠. 자, 이걸 비례식으로 하면은 QA 대 QB는 3대 2란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QA를 3Q라고 하면은 QB는 2Q란 얘기죠. 자, 요 조건을 넣어서 대입을 해서 해보자고요. 요거를 그러면은 자, QA는 3Q고요. QB는 2Q예요. 여기 있다면 먼저 A가 C에 작용하는 거. C가 6D에 있어요. 먼저 F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K, 거리 얼마예요? C가 6D에 있고 A는 D에 있으니까 5D지요. 5D의 제곱 QA, QC예요. 근데 QA가 얼마야? 3Q. 3Q 곱하기 QC. 이거 하면은 25분의 3 K D제곱
Q, Q, C. 됐죠? 그 다음에 F, B가 C에 작용한 힘은요. 그런데 A하고 C는요, 같은 극이죠. 플러스. 따라서 얘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힘.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요. K. 거리가 얼마예요? X는 6D고 B는 2D에 있죠. 그러면 4D죠. 거리는 4D의 제곱분의 QB는 얼마였어요? 2Q 곱하기 Q. 이거 하면은 4, 16분의 2 하니까 8분의 1 나와요. 8분의 1 K D제곱 Q QC 이거 QC가 네, 이거 맞아요. QC. 자, 그런데 B하고 C는 다른 극이죠. 이거는 왼쪽으로 작용해요. 둘 중에서 어떤 게 커요? 이게 크죠. 그쵸? 그러면 FAC보다 FBC가 커요. 무슨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이에요. 즉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가 X 이퀄 7D에 있다면 F A와 C 사이에 작용한 힘 K 7D에다가 D 빼주니까 6D예요. 6D의 제곱분의 QA QC인데 QA가 얼마요? 3Q요. 그러면 이거는 36분의 3 12분의 1 나오죠. 12분의 1 K D제곱 Q QC. 그쵸? 그 다음에 F BC는요. K. 자, 이거 오른쪽. 그 다음에 이거는 K. 7D에서 2D를 빼니까 5D. 5D의 제곱 QB가 얼마예요? 2Q. 2Q 곱하기 QC 하니까 25분의 2 나오죠. K D제곱 Q QC예요. 이거는 왼쪽이죠. 왼쪽인가요? 12분의 1. 이게 더 크죠? 그쵸? 이거는 합하면 오른쪽이에요. 이거는 오른쪽이에요. 즉 F AC가 F BC보다 커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오른쪽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X로 힘 받다가 이때는 플러스 X로 받아요. 그러면 중간에 0인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X 이퀄 6D와 X 이퀄 7D 사이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있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이거 좀 바꿉시다. 5번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 C를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전화 P를 옮기며 고정하랍니다. A, B, C의 전화량의 크기는 각각 Q0, Q0, 10Q0. A, B, C는 B는 양전화랍니다. P도 양전하고요. 그림 나는 P 위치 X가 X 이퀄 0에서 4D 사이, 0에서 4D 사이 구간에 있을 때 P에 작용한 전기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이 양의 방향이랍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에 얘 0 위치에 있어요. A가. 여기가 4D 위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9D 위치예요. 여기 C가 있어요. 얘는 B고 그런데 얘는 플러스예요. P가 움직여요. P. 얘도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0과 4D 사이, 0과 4D 사이에서 4D, 여기가 2D, 2D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2D에서 0이 아니라 2D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0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A와 C는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전화냐? A와 C는 자, 봅시다. 만약에 C가 없다고 쳐보세요. A하고 B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0과 4D 사이에 0이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0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B가 P에 작용하는 힘과 A가 P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곳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쵸? 즉 만약에 C가 없으면 x 이퀄 2d에서 f R자임은 0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는 곳이 있으니까. B가 P에 작용한 힘과 A가 P에 작용한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게 x 이퀄 2d 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A가 Q0라고 했고요. B가 전하량이 Q0라고 했고 C는 10Q0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은 A와 B가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딱 중간 지점에서 0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2D보다 크고 4D보다 작은 곳에서 여기에서 FR자임이 0이래요. 즉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C가 무슨 극이어야 돼요? 요거 지금 여기 중간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C에 의해서 작용한 힘이 더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R자 힘이 A가 작용하는 힘보다 커야지만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A가 아니라 B에 작용하는 R자 힘보다. 자, B는 밀어내니까 왼쪽으로 작용할 거고, 이거는 F, B가 P에 작용하는 거고. 그쵸? 이게 없다면 A가 P에 작용하는 것도 이렇게 작용해야 돼요. FA가 P에 작용하는 힘. 이게 중간 딱 이 D 지점에서만 있어야지만 0이 되는데, 오른쪽에서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얘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조금 더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플러스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C는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극이어야 돼요. C는 마이너스 극. 그러면 A와 C는 서로 반대극이죠. 같은 종류가 아니라. A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쵸? A는 플러스인데 그럼 A하고 C는 마이너스 반대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같은 종류라고 했으니까. 니은 x 이퀄 6.5d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냐? x 이퀄 6.5d에서 6.5d면은 이쪽입니다. 지금 이쪽 어딘가에요, 여기. 여기 어딘가에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플러스 x죠. 왜요? 이건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졌으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그럼 그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R자 전기력은. 그럼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x가 12d보다 크고 13d보다 작은 구간에서 P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냐? 이건 마찬가지로 4번 문제처럼 구해봐야 됩니다. 12d일 때 R자 전기력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P에 작용하는 거. P가 12d일 때 거리가 12d죠. K 12d의 제곱분의 Q0 그 다음에 Q예요. P의 전하량을 Q라고 할게요. P.
자, 이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밀어내는 거죠. 같은 극이니까.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f, b가 p에 작용하는 거예요. b가 p에 작용, 같은 플러스죠? 그러면 k 12에서 4d를 빼면 8d예요. 8d의 제곱분의 q0, q, 이것도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fc가 p에 작용하는 거는요. c는 마이너스 9이니까 잡아당겨야 되죠. 왼쪽 방향이에요. k, 거리는요 12d에서 9d 빼니까 3d, 3d의 제곱 10q0, 그 다음에 q, 이거는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앞에 개수만 찾아봅시다. 12의 제곱이니까 144분의 1 플러스 값이에요. 더하기 64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는, C가 플러스 Q는, 요거는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여요. 이거는 빼기 9분의 10이에요. 이거 다 계산하면. 이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 나오죠. 0보다 작죠. 즉 무슨 얘기냐? f 알짜임 3개를 다 더한 알짜임은 0보다 작아요. 왜?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13t일 때 f 알짜임은요. f a가 p에 작용하는 거는 k 13t니까 13t 이놈의 제곱 q0 q 마찬가지로 플러스 x 방향. 그 다음에 f b가 p에 작용하는 거 k 13에서 4d를 빼면 9d죠. 9d의 제곱 q0 qc 이거 qc qc qc가 아니라 q p를 q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f 이거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f c p는요 k 4d죠. 13에서 9 빼니까 4d의 제곱 10q0 q 이거는 마이너스 x예요. 됐죠? 개수만 또 하면은 169분의 1 더하기 81분의 1 빼기 16분의 10 하면은 0보다 작죠. 즉 무슨 얘기예요? f 알짜임은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그러면 12와 13 사이에 0이 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위치가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좀 많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귀찮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점전화 A, B를 나는 점전화 C, D, 점전화 A, B, 점전화 C, D를 각각 X축상에 고정한 것입니다. 각각 고정했대요. 각각 고정한 거고 A에서 D까지 전하량을 순서 없이 나타내면 플러스 Q, 플러스 Q, 2 플러스 2Q, 마이너스 2Q랍니다. 그림 가에서는 음전화 P를 옮기며 X축에 고정할 때 음전화 P, 나에서는 음전화 Q를 옮기며 X축에 고정할 때 각각 PQ의 위치 X가 0부터 4D 사이 구간에서 PQ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다는 A에서 D까지를 X축상에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 R을 옮기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양이랍니다. 그랬을 때 뭘 찾냐면 X축상의 R의 위치에 따라서, 자, R의 위치에 따라서 구하라는 얘기는 A, B, C, D의 전하가 뭔지를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거네요.
그쵸? 번이요. 그림 가는 점 전환을 했으니까 그려봅시다. 가본 그림. A가 0에 위치해 있어요. ED. B. 이게 4D고요. 여기에 마이너스인 P가 있을 때 그래프가 0인 지점이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은 A와 B는 잠깐만요. A와 B는 같은 크기의 전화가 아니란 얘기죠. 한쪽으로 밀려 있으니까. 그쵸? 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은 크기가 아니면서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돼요. 같은 크기는 아닌데 같은 전화란 얘기네요. 같은 극성. 다른 극성이면은 이렇게 되지 못하죠.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쵸? 다른 극성이면.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다른 극성이면 안 되니까 같은 극성이어야 돼요. 같은 극성이면 전부 지금 플러스 3개 마이너스 하나로 돼 있으니까 전부 A와 B는 플러스란 얘기예요. A와 B는 같은 전화. 같은 전화 크기는 달라요. 그쵸? 크기는 달라요.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같은 크기면은 두 개 다 플러스인데 지금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B의 전화량의 크기가 더 큰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A의 전화량은 Q 플러스 Q, B의 전화량은 플러스 2Q란 얘기예요. A는 플러스 Q, B는 플러스 2Q.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 C가 있고요. 여기 D가 있어요. 이거는 4D. 그랬을 때 마이너스를 갖다 댄 Q 이놈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된대요. 플러스로 못 가요. 전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0과 4D에서. 이게 받는 힘이 전부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C는 잡아당겨야 되죠. D는 밀어내야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D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C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 얘기는 C가 플러스 Q, D가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밀어내야 되니까. 자, 정리하면은 A는 플러스 Q, B는 플러스 2Q, C는 플러스 Q, D는 마이너스 2Q란 얘기예요. 그쵸? 자, 이걸 가지고 A, B, C, D를 그림을 그리면, 그림에다 표기를 하면은, 요거 A는 플러스, 이거는 Q, A 0 위치고, 그 다음에 C는 2D 위치인데, 얘는 플러스 Q, C예요. 그 다음에 D가 여기 4D에 있는데, 여기 있는 게 D예요. 얘는 마이너스 2Q예요. 그 다음에 여기 8D에 있는 B는요 플러스 2Q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R을 X축 위에서 움직였을 때 나타난 상태에서 옳은 것 찾는 거지요. X equal D에서 전기력의 방향은 얼마냐? X equal D.
R이 여기 있으면, R이 여기 있다면, 여기 R이라면, R은 플러스예요. R자 힘을 구하는 얘기예요. 기억. F, R자 힘은 A가 R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FB가 R에 작용한 거, FC가 R에 작용한 거, FD가 R에 작용하는 거.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A가 R에 작용한 거, A 플러스, C도 플러스, D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그럼 플러스 플러스 청약이죠? 오른쪽으로 밀죠. K, D제곱, Q, 그 다음에 Q, R. 오른쪽으로 밀어요. 플러스요. 그 다음에 B는 R을 왼쪽으로 밀죠. 더하기 마이너스 K, 얼마예요? 거리 7D죠. 7D의 제곱 49 D제곱 2Q, 그 다음에 2Q 곱하기 QR, 왼쪽 방향. 그 다음에 C는요, R을 왼쪽으로 밀죠. 더하기 마이너스 K, 거리 D제곱, QC는 Q, 그 다음에 QR. 그 다음에 D는요, R을 오른쪽으로 당기죠. 더하기 K 마이너스 2Q죠. 네. D하고 R하고 3D 차이죠. 그러면 9D 제곱 마이너스 2Q, 그 다음에 QR. 됐습니까? 이거 방향 표시했죠? 오른쪽으로, 방향 표시했으니까 플러스라 해줘야 됩니다. 방향을 표시했으니까, 이건 방향이니까. 제가 오른쪽 방향 플러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더하면, 9분의 2에다가 9분의 9, 9분의 11. 9분의 11, K, D 제곱, Q, QR 나와요. 이거 하면요. 49분의 2, 49분의 2에다가 49니까 51 마이너스 49분의 51 K D제곱 Q QR이에요. 자, 이거는 0보다 크죠. 즉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그쵸? X 이퀄 D에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전기력의 크기는 X 이퀄 D에서가 X 이퀄 3D에서보다 작다. X 이퀄 3D를 또 구하라는 얘기죠. 니은 X 이퀄 3D, X 이퀄 3D일 때 전기의 R자 힘 F 넷은 A가 R에 작용한 거. 여기 3D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여기 3D 있을 때, R이 3D 있을 때, 그러면은 K A하고의 거리는 3D의 제곱 QR. 그 다음에 요거는 D죠. B하고는요 8D하고 3D니까 5D죠. 빼기 나오죠. 근데 5D의 제곱하니까 20K 25D 제곱분의 QR. 2Q 여기 미안합니다. 2Q.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은 C가 또 밀어내는 거 오른쪽 방향이죠. 더하기 K D 제곱 QR. D는요. D는 마이너스 2Q예요. 그러면 얘는 잡아당기죠. 오른쪽이죠. 그러면 K D 제곱 5D에 있을 때, 3D에 있을 때니까 간격은 D요. 2Q 에다가 QR. 자, 이거 또 다 더하면 개수만 해봅시다. 9분의 1 빼기 25분의 2 맞죠?
25분의 2, 예, 더하기 1 더하기 2 나와요. 그쵸? 자, 이거 다 계산하면요, 0보다 크죠? 0보다 큰데, 잠깐만, 크기를 구해야 되죠? 아이, 참. 미안합니다. 계산하면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분의 1 빼기 25분의 2 더하기 3이에요. 이거랑 9분의 11 빼기 49분의 51. 그거 계산하면은, 요 놈이 더 크네요? 그쵸? 네. F, 넷 알짜 힘, X 이퀄 D일 때보다, 넷 알짜 힘, X 이퀄 3D일 때가 더 커요. 그러니까는 D에서가 3D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니은. 자, 디귿이요. 4D보다 크고 8D보다 작은 곳에서 R이 전기력이 0인 위치가 있느냐? 자, 봅시다. R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A와 C의 전하량은 Q고, 거리는 A는 4D보다 크고 C하고 R과의 거리는 2D보다 커요. 그쵸? 그리고 전하량은 Q고요. 그런데 D는요, 전하량 자체가 마이너스 2Q예요. 전하량 자체가 A와 C보다도 크지요? 그러면서 거리는 가깝죠. 거리는 가까우니까 D가 R에 작용하는 힘 자체가 A와 C가 R에 작용하는 힘보다 클 거 아니에요. 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마이너스 극이고 R은 플러스 극이니까. 그런데 B가 또 플러스 극이란 말이에요. 그럼 R도 플러스 B도 플러스면 B에 의해서 R은 또 왼쪽 방향으로 힘받죠. 그러니까 요거와 A와 C에 의해서 밀려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보다 D가 R에 작용하는 힘이 큰데 B도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더 보태게 되니까 이 R은요, 4D와 8D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만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전기력이 0인 위치가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7번 보시면요. 그림 가는 학생이 분광기로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이요. 기억, 니은, 디귿이 라이먼 계열, 발머, 파시엔 계열 중 하나랍니다. 자, 파장이죠. 파장이 길면은 진동수는 작아지죠. 그쵸? 파장이 길면 적외선이죠. 따라서 디귿이 잠깐만요. 라이먼, 발머, 파시니까 니은이 발머고요. 발머 계열이고, 기억이 라이먼 계열이죠.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큰 거예요. 파장이 짧아요. 그 다음에 파시엔이 디귿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분광기로 관찰하는 계열은 니은, 분광기로 관찰하는 건 가시광선이죠. 발머 계열, 니은 맞았습니다. 광장 한 개의 에너지는 기억에서가 디귿에서보다 크다. 에너지는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큰 거죠. 진동수 크니까. 따라서 기억이 디귿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은 수원자의 전자가 양자수 n 이퀄 4에서 3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n 스펙트럼 맞았습니다. 파시엔 계열입니다. 세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이요. 그림 가는 분광기로 적은 기초관을 통과한 백열등 빛,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나의 A, B, C는 가의 관찰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B가 연속이죠? 그러면은 이게 연속 스펙트럼, 이게 백열등이겠네요. 그 다음에 C는 지금 검정색이죠? 흡수입니다. 흡수 스펙트럼. 그럼 A가 방출 스펙트럼이죠. 하얀색 줄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은 B예요? 아니죠. 뭐예요? 방출 A죠. 그 다음에 니은,
배경을 등에서 나오는 빛에 의한 스펙트럼 연속, 네, B 맞았습니다. 디귿, 정오기체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네, 맞았죠? 띄엄띄엄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은 보호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가나 다인 상태로 전이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F1, F2는 전자의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입니다. R1, R2, R3는 원자로부터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주위를 돌고 있는 특정 궤도까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제일 큰 건 R2, 즉 나번이요. 즉 궤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죠.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제일 머니까 잡아당기는 전기력은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제일 강한 건 누구예요? R1이죠. 반지름이 제일 작으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기억,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가에서가 에너지 준위는 나가 높은 거죠. 높은 것 반지름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반지름이 작을수록 커지죠. 따라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다가 더 크죠. 틀렸습니다. 디귿, 가인 상태에서 전자가 HF1 빼기 HF2인 에너지를 흡수하면 다인 상태로 전이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가에서 나를 때는 F1만큼의 흡수를 하는 거고, 그쵸? 높은 껍질에서 낮은 껍질로 가기 위해서는 F2만큼 또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HF1을 흡수한 거에서 HF2를 빼주면은 다번 상태로 전이가 되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그림 가는 보이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B, C를 나는 가열된 수 원자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선 스펙트럼을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B, C는 라이먼, 발머, 팔신 계열 중 하나이고 기억, 니은, 디귿은 A, B, C에서 각각 진동수가 가장 작은 빛에 의한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러면은 B를 보세요. B? 대문자 B, 나번에서 진동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대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B가 바로 발머 계열이죠. 발머 계열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예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인데 그 중에서 니은이 진동수가 B 영역 중에서도 진동수가 작은 거죠. 진동수가 작은 거니까 두 번째로 떨어질 때 진동수가 작은 거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죠. 그때가 에너지가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보다 작으니까. 그쵸? 니은은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억이 디귿보다 크다. 기억이 디귿보다 작죠. 진동수는 오른쪽이 크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1.89냐? 동그라미 니은은 바로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 차이가 얼마예요? 3.40에서 1.51이니까 1.80 맞았죠? 네, 니은 맞았고 디귿, C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C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 C 보세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졌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서 B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뺀 것과 같다. C에서 방출된 거는 A에서 방출된 거에서 B에서 방출된 걸 뺀 거가 C 맞았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그림은 보이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B, C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출된 빛의 진동수와 파장은 A에서 F1 람다 1, B에서 F2 람다 2, C에서 F3 람다 3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라는데 11번에 마이너스 2, 제로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3 여기가 마이너스 4배 2, 제로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6, 2, 0 이렇게 돼 있어요. n equal 4 양자수가 n equal 3, n equal 2, n equal 1 이렇게 될 때가 a인데 뭐가 나오냐면은 람다 1, f1 그 다음에 3에서 1로 떨어질 때 이때가 b예요. 이때가 b인데 이때 나오는 게 f2 람다 2 나온대요. 그 다음에 2에서 1로 떨어질 때가 c인데 이때 나오는 게 f3 람다 3. 자 이거래요. 그러면 양자는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6, 2, 0 그쵸? 1일 때가 마이너스 16, 2, 0니까 1일 때 n 이퀄 1일 때가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16 이거는 마이너스 16 나누기 1 제곱 2 제로 해주면 되죠. n 이퀄 2일 때는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16 나누기 2의 제곱 2 제로 하면 마이너스 4, 2, 제로 맞죠? 그 다음에 n 이퀄 3일 때는 이때를 마이너스 2 제로라고 했어요. n 이퀄 4일 때는 마이너스 4의 제곱 16분의 16 2 제로 하니까 마이너스 2 제로 나오고요. 요게 잠깐만요. 여기 2 제로가 아니라 2 3이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되죠. 이 관계가 돼요. 자, 그럼 기억 봅시다. 람다1은 4배의 람다3냐? 기억 봅시다. 마이너스 2, 제로. 요거요. 요거에서, 4, 2, 제로. 요거.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 빼기, 마이너스 4, 2, 제로 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3, 2, 제로인데, 그때 바로 HF가 나오죠? HF1. 이거는 H 람다 1분의 C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뭐예요? 2 제로는 3분의 1 HF1과 같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이고 3을 구해야 되죠. 람다 3 요거 2에서 이제 1로 떨어질 때 봅시다. 2에서 1로 떨어질 때 마이너스 4, 2, 제로에서 빼기 마이너스 16, 2, 제로로 떨어지니까 얼마가 돼요? 12, 2, 제로. 이게 HF3, H 람다 3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3, 2가 요거예요. 3, 2, 제로가 이거는 3, 2, 제로에다 4배 해주면 요거 되죠? 그러면 4배에 요거 해주면 돼요. H 람다 1분의 C 요게 H 람다 3분의 C란 얘기죠. C 없어지고 H 없어지고 따라서 4배의 람다 3는 람다 1 맞습니까? 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요. HF2는 9분의 125 2제로냐 HF2 F2 요거 구하래요. 요거. 그럼 3에서 1로 떨어질 때죠. n 이퀄 3에서 n 이퀄 1로 떨어질 때. 그쵸? n 이퀄 3이 되면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9분의 16이죠. 마이너스 9분의 16 2 제로 빼기 마이너스 16 2 제로 3에서 2로 떨어질 때 3에서 1로 자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하면 16 나오고 16 9분의 144에서 16을 빼면 9분의 128 9분의 128 2 제로 근데 125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네, 틀렸습니다. 디귿 저 관계가 되느냐 봅시다. 디귿이 F1 이건데 n 이퀄 3에서 2로 떨어질 때 봅시다. 3에서 2로 떨어질 때 요거
요거 봅시다. 왜냐면 2에서 3 이거 구하는 거니까 람다 2분의 1 빼기 람다 3분의 1로 돼 있으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 이퀄 3에서 2를 빼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n 이퀄 3일 때는 마이너스 2,3죠. 2,3는 9분의 16이었죠. 9분의 16 마이너스 9분의 16 2제로 빼기 2원이 얼마냐면은 이 2가 여기로 요거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그쵸? 마이너스 4, 2, 0 요거는 전체에서 요거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HC 람다 2 빼기 HC 나누기 람다 3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36에다가 20 9분의 20 나와요. 곱하기 2, 0 2제로가 근데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쵸? 2제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9분의 20 곱하기 3분의 1 H 람다 1분의 1 C 요거는 요거 람다 2분의 HC 빼기 람다 3분의 HC는 없어지고 그럼 이건 얼마 나오죠? 잠깐만요. 3분의 1이죠? 39 27 그러면 넘어가니까는 람다 1분의 1은 20분의 27 그쵸? 에다가 람다 2분의 1 빼기 람다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20분의 27 앞에 C 이거 미안합니다. C 됐죠? 여기 F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F 여기 F1이래요. F1 그러면 C가 붙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20분의 27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구리막대, 규소막대, 나우막대 중 하나인 ABC를 연결할 수 있는 전기회로를 구성하렵니다. A에서 C까지의 단면적과 길이는 같대요. 두 집게를 A에서 C까지의 양 끝에 각각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은 후 전류기의 눈금을 읽으래요. 전류기의 세기는 결과를 보니까 B는 0이에요. 그럼 나무죠. 전해체 나무. 그럼 구리하고 규소가 남았는데 전류의 세기가 I1이 더 크다는 얘기는 A가 구리, C가 규소. 그럼 A는 규소막대 틀렸죠. 이은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의 D 간격은 B가 C보다 크다. D 간격 전원체죠.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다해서 C의 결과는 I2보다 작다. 자, 다는 뭐냐면은 중간 지점이래요. 중간 지점은 C의 결과는 I2보다 커야 되죠. 그쵸? 왜요? 길이가 짧아지니까 저항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되셨죠? 그러니까는 D가 틀려서 니은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그림 가는 원자 A가 한 개일 때와 매우 많은 A들이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X는 한 개의 에너지 준위 Y는 매우 많은 A들이 가까이 있을 때 에너지 D.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온 거였어요. 한 개의 A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부연속 쪽 맞았죠? 두 개의 A가 매우 가까워져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되면 미세한 차이를 두면서 두 개의 에너지 준위를 존재한다 맞았습니다. 다음 디귿 Y에서 같은 에너지 D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동일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그림 가는 고체 ABC의 비저항을 온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ABC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비저항이 제일 큰 거 A가 절연체죠. 그쵸? B저항이 제일 작은 거 C가 도체죠. B는 가운데 있으니까 반도체고 A 절연체, B 반도체, C 도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옳은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800켈빈에서의 전도 D 자유전자 수는 A가 B보다 많다. A가 B보다 많다. 800켈빈일 때 절연체죠. 그러니까 B가 많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니은 600켈빈일 때 전기 전도도 전기를 잘 흘려주는 거는 B가 C보다 크다. 전기 전도도 누가 커요? 도체가 크죠.
그 다음에 디귿.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전도도가 작아진다. 비정이 점점 커지죠. 도체 C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 작아지는 건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그림 가는 규소에 인을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자가 하나 남아돌죠. N형 반도체예요. 나와 다는 규소에 불순물을 첨가한 P형 N형 반도체의 에너지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에너지 준위 전자가 있으니까 N형, 다는 양공이 있으니까 P형이에요. 자, 그럼 가의 에너지 구조, 전자가 남아도는 N형은 나번이죠. 맞았죠? 니은 보세요. 다에 첨가한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는 다는 P형이니까 5개가 아니라 3개짜리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귿. 나와 다의 에너지 구조를 가진 반도체를 접합하여 정류작용하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다. P인 접합 다이오드 맞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다음은 전기력과 P인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배터리 접시에 베이비 오일을 넣은 다음 털실을 잘라 오일에 띄우렵니다. 그럼 지멋대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원장치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어 한쪽에 다이오드가 연결된 2개의 전극을 오일 속에 담근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전원장치의 전압을 높인 후 털실의 배열을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답은 그림처럼 일정하게 배열이 됐어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나에서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 거 맞았죠? 그쵸? 전류가 안 흘렀으니까. 니은 나에서 다이오드를 반대로 연결하면 순방향 전압이 되니까 다의 결과와 비슷한 게 배열이 되겠죠. 맞았고요. 디귿. 다의 결과는 털실이 전기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님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1과 LED2, 그 다음에 저항, 직류 전원, 교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는데, 그림 나는 가에서 스위치를 직류 전원에 연결된 A에 연결할 때 LED1의 X와 Y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LED2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XYZ는 반도체,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자, 빠르게 그림을 그리면 직류 전원 이렇게 있고요. 연결돼서 이쪽은 교류 전원이 있고요. A 스위치, B 스위치,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놈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저항돼 있고 두 가닥으로 나눠지는데 X, Y고요. 이게 LED 1. 여기가 Z, LED 2래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 연결하면 여기에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여기는 아니고. 그러면 A에 연결했을 때 이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X 나번이 뭐라 그랬냐면 A에 연결할 때 접합면에서 전기가 흘렀다 그랬어요. 근데 X가 양공이죠? 그럼 P형이죠? 이게 P형, 이게 N형이에요. 그러면 순방향 걸렸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A는 직류 전압의 플러스 극 아니죠? 마이너스 극입니다. 니은 Z는 여기는 전류 안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니까 P형이 돼요. Z는 전도체의 자유전자가 더 많아요. 양공이죠. 틀렸습니다.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LED E에는 주기적으로 깜빡이며 빛이 방출하는 거. LED E에는 순방향과 역방향이 번갈아가면서 걸리니까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8번이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D에서 D1에서 D6까지 동일한 저항 R1에서 R6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했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 A, D1 저항이 하나 있고요. C, D3 가서 이게 B,
정리 돼 있어요. 요게 D5, D6인데 여기가 E, 여기가 F, 그리고 여기 또 저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B예요. 여기가 A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온대요. 그런데 전류는 A에서 R2, R5, R6만 지난대요. 이게 R1, R2, R3, R4, R5, R6 이렇게 흐른대요. 전류는 지나서 B로 흐른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은 전류 안 흘러요. 안 흐르고 흐르죠? R2 여기 흘러요. 여기 안 흘러요. 여기 안 흐르고 여기 흐르고 여기 흐른대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직류전원 장치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면 이게 순방향 걸려야 되니까 이게 P형, N형. 여긴 역방향 걸려야 되죠. N형, P형. 이렇게 가야지 못해야 되죠. 그럼 N형, P형. 또 이렇게 못 가야 되죠. N형, P형. 여기는 전류가 흘러야 되죠. P형, N형, P형, N형.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C는 주로 전자가 전화 운반자인 반도체다. C 어디 있어요? 여기죠. N형이죠. 맞았네요. 니은 D4의 전자와 양공은 PN 접하면에서 멀어진다. D4 요거 접하면에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가까워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A에서 F까지 해서 P형 반도체의 개수. P형은요. A가 P 하나, B가 P 둘, 또 P형을 써요. E가 P 셋, F가 P 넷. P형은 4개, N형은 그러면은 2개죠. 그쵸? 개수의 비는 1대1 틀렸네요. 2대1입니다.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정기적 특성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